태평양 전쟁 당시 밀리환초라는 섬으로 끌려갔다 사망한 한국인 200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대부분 전남 사람이었습니다. 무안의 한 직능단체에서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깜깜이 스쿨존 해제 논란, 객관적 용역 결과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던 목포시의 해명이 또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땅끝 해남의 대표 특산품인 공중재배 단호박이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미니 밤호박으로도 불리는 단호박의 출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 일본인 학자가 태평양 전쟁 당시 밀리환초라는 섬으로 끌려갔다가 사망한 한국인 2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망자는 대부분 전남 사람이었는데 일본인 학자는 진상규명을 하고 싶다며 피해자 유족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2년 태평양 전쟁 당시 조선인 800여 명이 남태평양 마셜 제도에 있는 밀리환초로 끌려왔습니다. 이들은 주로 비행장 건설에 동원됐는데 중간에 보급이 끊기면서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물자가 들어오지 않자 1945년 일본군은 조선인에게 고래고기라며 인육을 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선인들이 반발하자 일본군들은 조선인 55명을 학살했습니다. 밀리환초 조선인 학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연구해온 다케우치 야스토 조선인 강제동원 연구자는 오늘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밀리환초에서 사망한 조선인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밀리환초로 끌려갔던 조선인 800여 명 중 학살당한 55명을 포함해 사망한 218명의 이름과 본적지를 공개한 겁니다. 218명 중 대부분인 214명이 전남 출신이었는데 담양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 29명, 보성과 곡성 17명, 광양 16명 순이었습니다. 80年前の事件の真相究明のために、情報はここで私は示した方がいいと思って示しました。 다케우치 야스토 씨가 분석한 문서는 1973년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제공한 밀리환초 강제동원 사망자 명부로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연구가와 단체는 밀리환초 사건이 일어난 지 80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의 사망 경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고 유해도 수습하지 못했다며 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을 만나 진상규명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좀 지역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도 유족이라도 이렇게 좀 만날 수 있었으면 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이름이라도 밝히고 싶어 연구를 시작했다는 한 일본인 연구가는 전쟁 피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역사는 되풀이될 수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무안의 한 직능단체 협회장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오늘 무안군 삼양읍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의 사무실에 수사관 5명을 파견해 회계장부 사본 등 수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협회장이 운영비 등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첩보를 지난달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협회장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국 금속노조 광주 전남 지부는 HD 현대사모는 하청노조 간부의 표적 해고를 철회하고 고용 승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HD 현대사모 하청업체가 사내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짜인 각본대로 금속노조 전남조선 하청지회 지회장과 부지회장 등 2명을 콕 집어 해고했다며 HD 현대사모가 노조 활동 방해를 계속할 경우 부당 노동행위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HD 현대사모 측은 근로자 채용은 사업주의 권한으로 원청사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깜깜이 스쿨존 해제로 안전해야 할 학생들의 보행길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연이어 보도해드렸는데요. 목포시는 객관적 용역 결과에 따라서 스쿨존을 해제한 것으로 재지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MBC 취재 결과 모두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서희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늬만 스쿨존 논란이 제기된 초등학교의 스쿨존 해제 이유를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던 목포시.
해당 용역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목포시가 4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발주한 보호구역 현장조사 용역 보고서입니다. 1년 3개월에 걸쳐 완성된 용역에는 목포 내 보호구역 100곳의 교통시설물 현황과 구역별 문제점은 물론 정비 방향 등이 담겨 있습니다. 논란이 된 초등학교는 8개의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모두 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 안전 강화를 정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학교별로 보행 동선에 따라 보호구역 연장과 축소가 권고되기도 했지만 해당 초등학교는 시설 강화의 필요성만 언급된 상황. 하지만 해당 초등학교 후문 앞 스쿨존은 해당 용역 결과가 발표되기 넉 달 전 오히려 갑자기 해제됐습니다. 목포시가 해당 스쿨존 구역 해제 등을 협의하자며 당시 경찰서에 보낸 공문입니다. 주정차 불편 민원 급증이 주요 사유로 명시돼 있습니다. 객관적 용역이 진행 중이었는데도 민원에 따라 스쿨존을 해제한 겁니다. 목포시는 주관적 협의 과정을 통해 스쿨존 해제가 이뤄진 것이라며 해명을 다시 바꿨습니다. 1년이 넘었어요. 1년 3개월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 용역 기간이.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그런 협의안을 갖고 경찰서에 협의를 한 거죠, 실질적으로. 하지만 경찰도 학교도 해당 협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목포시도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측은 그때 이제 우리 시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해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나 보다라고. 거짓 해명까지 하며 스쿨존 재지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목포시. 재지정 시 반드시 용역을 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예산 지출이 필요하다 보니 현재 앞당겨서 해줄 수 있는 안전 표지판 설치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도 스쿨존 재지정 대신 일부 시설만 설치하는 무늬만 스쿨존이라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스쿨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조사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이 크게 변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다시 한다고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상 스쿨존 지정은 단체장이 지정 여부를 조사해 경찰과 협의해 설치하는 것으로 용역을 실시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땅끝 해남의 대표 특산품인 공중재배 단호박이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 비가림 시설과 친환경 재배 방식으로 생산하는 해남 단호박은 일주일의 후숙 과정을 거쳐서 포근한 맛으로 변한다고 해서 미니 밤호박으로도 불립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초여름 햇살이 가득한 비닐하우스가 온통 초록잎으로 가득합니다. 공중에 매달린 줄기마다 작은 단호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하지를 앞두고 있는 요즘은 땅끝 해남의 단호박 재배 농가들이 가장 분주해지는 시기. 이른 아침 단호박을 수확한 뒤 일주일간 후숙 과정을 거쳐야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호박을 후숙하면 식감이 포근해져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단호박은 미니 밤호박으로도 불립니다. 농약을 거의 치지 않고 이제 자연 환경에서 좀 많이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좀 이제 그런 거는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05년 20여 농가로 시작된 해남 미니 밤호박 재배는 20년 새 300여 농가로 늘었고 연간 소득 115억 원에 달하는 여름철 효자 작목이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비건식과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는 단호박이지만 밤호박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해남군의 재배 면적도 80헥타르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포만감이 좋고 영양가가 좋고 또 다른 농가보다는 황토 땅에서 난 것이 영양 가치가 더 높잖아요. 미니 밤호박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남군은 특화 작목으로 지정하고 생산과 가공, 유통 등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기작 재배와 가공식품 개발 등 기술 보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최근 여수와 고흥, 장흥과 해남 등 7개 해역에서 보름달 물해파리와 노무라잎깃 해파리가 나타나면서 전라남도가 피해 방지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바다의 수온이 지난해보다 평균 1도씩 높고 미생물이 대량 발생해 많은 해파리가 출현할 것으로 보고 민간 모니터링 요원 예찰 활동 강화와 함께 해파리 제거를 위한 장비 점검과 오심해역 해파리 수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흥군이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새청무살이 해외 수출에 이어서 국내 대형마트에 지역살로는 최초로 입점했습니다. 정남진 새청무살은 10kg에 31,900원으로
롯데마트 남학점에 입점했으며 최근까지 미국과 호주, 홍콩과 몽골 등 54톤이 수출됐습니다. 장흥군은 전라남도와 연계해서 새청무쌀을 중국 상해와 북경 등 12곳의 한인국제학교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등 서남부권 11개 시군의회가 목포대학교 국립의대 유치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목포대학교 목포캠퍼스 운동장에서 분만과 응급의료 취약, 환자 응급 이송 곤란과 의료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을 근거로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서남권 시군의회는 낙후된 지역의 의료 격차를 해소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목포대학교의 의대와 대학병원을 우선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 건맥 토야호 축제를 주최한 건맥 1897 협동조합이 입장문을 내고 축제 스텝 간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며 사과하고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창수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안전과 성인지 감수성 등에 대한 직원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모니터링 강화, 경찰 조사 협조 등을 약속했습니다. 앞서 토야호 축제에서는 단기 아르바이트에 나선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피해 여성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남소방이 제37회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2개 부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지역 소방서 대원 가운데 9개 팀 36명의 선수단을 구성해서 대회에 참가했으며 구조 전술 분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15개 시도 소방본부를 대표하는 45명의 대원이 출전한 생활안전 분야에서도 1위를 달성했습니다. 국도 1호선 포럼과 목포를 생각하는 모임 목사포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가 오는 12일 목포대 70주년 기념관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주제로 열립니다. 국립 목포대 글로컬 혁신과 지역 발전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는 신개념 관광 인프라 구축과 한반도 무인도 개발, 목포 도시재생 성과와 과제 등 다양한 현안이 2개 분야에서 분석될 예정입니다. 국도 1호선 포럼은 지난해 6월 출범한 비영리 도시개선운동 전문가 단체입니다. 전남개발공사와 영암군, MC에너지 주식회사는 영암 삼포지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전기 자동차 제조사와 호텔 조성 등 국내외 기업 유치를 목표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등 삼포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삼포지구는 내년까지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완료되면 오는 2028년까지 관광과 레저 산업이 융복합된 2단계 조성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은 최근 도민안전실 결산 심사를 통해서 전남도에서 100% 집행한 예산이 시군에서 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반납된 미집행 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페널티 부여 등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박 의원은 고령 운전자 차선 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 사업의 경우 전남도 집행률은 100%지만 시군 집행률은 69% 수준이며 2개 시군의 경우 단 한 건도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곳도 있다며 중간 점검과 강력한 제약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장흥에서 발생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장흥군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흥민주진보연대는 사망 사고 이후 근로계약 위반과 현장 관리 실패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지만 장흥군이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에게 불성실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